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예. 요즘에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기업 제품들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 직구로 하면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네. 왜 우리나라에서 사면 비싸고 해외 직구로 사면 저렴한 건가요?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삼성이나 LG 제품을 사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별로 없고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모델은 삼성 모델이지만 제조한 국가의 노동비가 싼 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제품을 사서 미국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세도 붙지 않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단 그 제품은 우리나라 생산 제품이 아니고 멕시코나 아니면 중국과 같은 임금이 낮은 곳에서 생산한 것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이나 생긴다나요? 고장이 나게 되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데 조금은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점은 좀 불편하신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큰 TV를 사가지고 가져오려고 그랬었거든요. 삼성 TV를. 그러니까 공항에서 200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규격이 맞지 않는 제품을 운송을 하려고 할 때는 200불 차지를 물면은 운송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세금 도둑을 잡아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금 도둑을 잡아라.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다, 그죠? 네. 오늘도 국회를 상대로 한 재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예. 정보공개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해도 이겨도 뭐 공개도 안 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계속 소송해서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면 공개는 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인 경우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무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소송을 하신 겁니까? 예,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 낭비된 예산들이 많아서. 네. 오늘 재판이 있었던 거는 이제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예산 항목이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이거 지출 증빙 서류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항목상으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입법이나 정책 활동 하는 데 쓰라고 만들어진 예산이고요. 예를 들면 토론회나 세미나 하는 돈이라든지 또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또는 정책 연구 용역을 맡긴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게 돼 있는 돈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까 이게? 1년에 87억 원 가까이가 배정돼 있고요. 예. 또 사실은 그거 말고도 유사한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말고도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걸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까지 하면 한 135억 정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7억 보태서 보태서 총 135억 정도. 135억요? 네. 그러면 135억을 300명으로 나누면 4,500만 원이네요. 1인당 4,50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연봉이나 이런 사무실 운영비하고는 별개의 전혀 돈이죠. 별개입니다. 예, 전혀 별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해라. 네. 뭐 토론회나 세미나를 했으면 토론회 세미나 자료집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뭐 자료집도 있고 또 뭐 자료집 찍는 데 들어간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 뭐 견적서 이런 게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걸 공개하라. 뭐 또 자료집 발간했으면 그게 들어간 비용을 공개하라. 그렇죠. 이런 걸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공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아니 공개 못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공개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떳떳하게 썼다, 잘 썼다. 예. 예, 뭐 토론회 세미나 한데 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2011년에 제가 이걸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세요? 예,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사상 예. 처음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다음부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 보셨을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 봤을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네. 이게 견적서나 계약서 같은 거가 있긴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걸 발간했는지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세미나나 토론회를 했는데 예. 토론자나 세미나가 그러니까 토론자나 발제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네. 그 국회의원 밑에 있는 지방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도의원, 뭐 시의원 이런 양반들을 연말에 발제자나 토론자로 해가지고 네.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토론회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쓰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도 그다음부터 예.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예, 간담회 장소에 가면 예. 뭐 거마비라도 옛날에 줬는데 네. 거마비를 안 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준 걸로 해가지고 삥 뜯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그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4,500만 원을 예. 1년에 12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을 때 경비를 어느 정도 보냐니까 375만 원씩 경비를 쓸 수가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보통 패널 분들 오셔서 보통 거마비 주시면 한 20만 원에 30만 원 돈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 5명 정도 모시면은 150만 원 하고 네. 나머지 시설이야 국회에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특별할 거 없이 음료수나 기타 준비하는 거 뭐 한 50만 원이면 뭐 네. 충분히 떡을 칠 거고요. 네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지 발간하면 되는 거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간단한 내역 정도만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것도 연말에 주로 많이 씁니다. 예. 네. 뭐 도로공사 뭐 보도블록만 연말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예를 들어서 뭐 정책 자료집 발간하는데 뭐 한 1,100만 원씩 써버린다든지 뭐 국제 토론회도 아니고 국내 토론회인데 뭐 1,000만 원을 쓴다든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걸 증빙 서류를 보면 이게 진짜 이걸 뭐 자료집을 몇 부를 찍었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그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삥을 뜯었다는 말을 했는 모양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삥자 내면 안 된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써서 이제 정책 자료집을 만드는데 심지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저희들이 네.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뺏기기. 과거에 있던 정책 자료집을 뺏겨가지고 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책 자료집 발간한 것 중에 일부가 네.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걸 이제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이 한번 전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은 예. 도저히 국회의원 정책 자료집에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됐다든지 뭐 VIP 보고 사항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보통 정부 부처 보도 자료나 정부 부처에서 만든 자료에 그렇죠. 나오는 이야기라서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예. 정부 부처 보도 자료를 통째로 뺏겨가지고 국회의원 이름으로 정책 자료집이라는 걸 발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찾아봤더니 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한 챕터를 그냥 통째로 뺏겨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시민사회 활동가의 칼럼을 통째로 뺏겨가지고 자기 정책 자료집으로 집어넣은 경우도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그걸 자기 업적으로 이렇게 치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내용은 사실 다른 사람 걸 다 통째로 뺏겨서 뭐 표지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말로는. 네, 표지만 바꿔가지고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다 세금으로 발간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분들이 반칙을 하는 사람에게 반칙하지 말아라고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반칙을 하시니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뭘 보고 지금 세상을 살겠습니까 참. 그리고 심지어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왜 표절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막 국회의원들이 막 후보자들한테 뭐 표절은 도둑질이라고 하고 막 예. 그렇게 막 하는데 예. 본인들은 표절이 아니라 다 뺏겨가지고 통째로 다 뺏겨서 자료집을 내니까 예. 이게 뭐 사실은 뭐 내로란불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던데 그러니까요. 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 보도자료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수정해서 쓰면 되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표절까지 가실 필요도 없는데 이거 그냥 아예 복사를 해서 쓰신다니까 자기 명의로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보도자료나 명력 보고서를 뺏겼다. 이거는 표절에 걸리지가 않습니까?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표절이 되고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남의 저작물 물론 이제 정부 부처 보도자료 정도는 이제 너무 다 공개된 거지만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를 마치 자기 연구 자료인 것처럼 통째로 뺏긴 거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인데 문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국회의원을 고소할 수가 없다라는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가 정부 부처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인 경우에 뭐 국회의원을 고소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그냥 좀 뺏긴 것 정도는 괜찮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표지가리에 해당하는 경우 그야말로 남의 걸 통째로 가져와 가지고 표지만 자기 이름으로 바꾼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문제 때문에. 그래서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저작권법에 있는 조항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가 된 사람들은 표지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지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질상으로도. 이거를 그러면 우리 하승수 변호사나 이런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가 있고요.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적발된 사람이 일단 지금 국회 그 도서관에 이 자료집을 공개한 사람들과 공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공개한 사람들만 조사하니까 20대 국회의원 중에 25명이 있고요. 19대 국회의원 중에 17명이 백기기 정책 자료집을 낸 걸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명단도 다 있고요. 뭐 대표적인 분들이나 또 금액이 확인된 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라는 분인데 안상수 의원이 어쨌든 2015년에 낸 정책 보고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자기 소관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보도자료나 소관상임위원회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를 다 뺏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도 그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890만 원을 쓴 걸로 아까 말씀드린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890만 원을 거기에 쓴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데요. 아까 최순실 재산 2천억 추징금까지 포함해서 2천억 정도 추징한다 그랬는데 이런 예산 잘못 집행된 거 환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적발된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게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그 중에 5명은 반납하겠다, 자진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에서 국회 사무처가 이걸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환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환수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정작 그걸 받아내야 될 국회 사무처는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환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뭐 항의 공문도 보내고 해서 빨리 환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승수 변호사께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회라고 하는 하나의 입법부를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한번 들여다보는데 가장 깊게까지 들여다보고까지는 방금 연구비, 활동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1년에 국회가 쓰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가 5,744억이었습니다.
5,744억. 예, 1년에 5,744억. 예. 그게 인건비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인건비가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이고요. 예. 여기에는 국회의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예, 아니면? 국회의원, 뭐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 또 국회 직원들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인건비하고 뭐 국회 그런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뭐 그런 비용들에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국회에서 진짜 입법이나 정책 활동을 하라고 책정되어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 뭐 다 포함해서 5,744억인데요.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국회의원들 의정 활동에 쓰라고 해놓은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오늘 입법 및 정책 개발비도 있고 또 뭐 특수활동비 논란이 많은 특수활동비 또 뭐 업무 추진비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특수활동비는 뭐고 업무 추진비는 또 뭡니까? 특수활동비는 이제 그야말로 기밀이 유지되는 활동에 쓰라고 되어 있는 돈이고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요. 업무 추진비는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불가피하게 간담회를 하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회는 또 업무 추진비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또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들으면 말이 헷갈리는데요. 특수활동비 있고 업무 추진비 있고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또 있고 다 성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어디다 썼는지. 그래서 사실은 뭐 인건비 같은 거야 뭐 책정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할 텐데 이렇게 실제로 의정 활동에 쓰라고 되어 있는 돈들이 어디에 쓰는지가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그게 5,744억 중에 최소한 315억 정도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입법 및 정책 개발비가 그 315억 중에 한 135억 정도를 차지하는 돈이고요. 그 외에도 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들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회 안에 보면 입법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행정, 사무처 뭐 이렇게 있죠. 있습니다. 사무처, 뭐 또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 일종의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원기관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나요? 지원기관들 쓰는 예산까지 다 합쳐서 5,744억인데요. 사실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는 예산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주로 많이 쓰는 데가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300명과 300명의 보좌진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뭐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의정 활동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승수 변호사께서 사실은 이런 지원 부서의 예산 비용은 얼마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게 다 짬짬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저 부정과 비리를 입법지원처에서 모를 리가 없고 사무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시면은 그 지원 경비를 다 사무처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는 공생관계에 있다 그러면 정말 입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가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잘못된 뭐 예산 집행 행태 같은 걸 오히려 좀 막아야 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업 공무원입니다. 뭐 입법고시로 된 분들도 있고 직업 공무원들이라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정책 자료집 발간했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정책 자료집인지를 검증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요. 문제는 국회 사무처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사무처도 사실은 돈을 잘못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이 사실은 누가 하나가 들어서서 제대로 이게 메스를 대려고 하면 참 이걸 열어보면 바로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많은가 봐요. 제가 보기에. 그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국회부터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고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나라 40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국회가 깨끗하지 않은데 국회의원들이 뭐 정부 부처를 앉혀놓고 호통을 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저는 앉아있는 공무원분들이 속으로는 너네나 잘해라라고 할 것. 그렇죠. 얼마나 참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하승수 변호사 같은 분들이 사회 이제 시민운동을 좀 잘 하셔서 우리나라 국회도 좀 바로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곽수진 뉴스 정면승부 듣고 계십니다. 참 우리나라의 적폐를 따지고 있는 국회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국민이 정신 차립시다. 자, 이제 외신 소식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 화약고에다가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화약고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제 인정한 후에 어떤 그동안 다수의 어떤 반미 집회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충돌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소 4명이 숨졌고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이것이 주변 어떤 이슬람 국가로 이런 어떤 시위 성향이 이제 번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중동 쪽에서 이제 요르단, 터키, 이집트, 모로코 이 정도 나라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이슬람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곳에서도 지금 어떤 반미 집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기세를 얽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같이 이렇게 중동 국가 출신 국가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이 시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난 수요일에 어떤 이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유혈 충돌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라 그러죠. 하마스 간의 충돌도 앞으로 더 격화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국도 테러 위협 속에 더 노출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충돌은 꽤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것이 어떤 이번에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거세전 상황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군은 이제 가자 지구지요. 이제 그 분쟁 지역에서 하마스가 파고 있었던 이제 지하 터널을 발견해서 파괴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마스가 그러니까 유대인 거주 지역이죠. 가자 지구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쪽에 폭탄을 이제 폭파시켰고요. 그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기를 출동해서 이제 그 하마스 지역을 또 폭격을 했고 이래서 이제 다수의 어떤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또 새로운 점은 그동안 그래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게 시큐리티가 잘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인 어떤 사고가 크게 나진 않았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보안 요원이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흉기에 찔려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어떤 개인적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형태의 어떤 테러랄까요? 어떤 이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어떤 모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드디어 이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기에 나섰고 미국을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권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57개국이 예루살렘 결정을 반대한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7개국은 이슬람권 최대 이제 국제기구죠. 이슬람 협력기구라고 있습니다. OIC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동 성명을 낸 어떤 내용입니다. 거기서 미국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언급하면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중동 평화를 위한 조력자가 아님을 그 발표가 보여줬다 이런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례적인 게 사우디는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미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제일 경제력도 크고요. 일단 중동에서. 근데 사우디의 국왕이 직접 이제 중계 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이런 유감을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여러모로 이번 일을 통해서 중동 내에서 어떤 결국은 어쨌든 영향력이랄까요?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또 미국 쪽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어젠가요? 미 상원의원 알라바마주 선거에서 더그 존스 의원이 25년 만에 로이 무어 현 상원의원을 누르고 1.5% 차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뉴욕의 테러도 있었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미국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꼭 요번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결국은 요번 사건이 하나의 어떤 조금 더 그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뉴욕 테러도 이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미 보도에 많이 났지만 지난 월요일에 맨하탄에 있는
지하철에서 이제 폭탄이 터졌죠. 그래서 제대로 하지만 완전히 성공적인 폭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용의자를 포함해서 이제 4명이 부상당하는 형태로 다행히 끝났긴 했는데요. 예. 그 문제는 그 용의자가 이제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어떤 그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이 테러를 하는 원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또한 어떤 미국의 어떤 안전일까요? 그리고 안전뿐만 아니라 결국은 미국 내의 어떤 테러의 가능성 예. 이것도 결국 한 단계 올려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큰 일이 없었으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시민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